10월 7일 화요일, 오늘 주간 경기 두 경기, 농구 한 경기, 야구 한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주간은 좋았습니다. 5연승이고요. 삼성 언더 정관장 승. 정관장 오버에 NC 풀 이렇게 봤거든요. 근데 정관장 오버 살짝 고민했는데 좀 아쉽게 됐고요. 올킬은 놓쳤고 일단 뭐 주간은 메이저리그는 또 적중이 올라올 것 같습니다. 그죠? 메이저리그 같은 경우에도 뭐 분석은 제대로 했던 것 같아요. 일단은 필라 역에다가 풀앤 1, 언 이렇게 봤고요. 필라 역배 빼고는 다 들어왔고 사실 경기는 필라가 그래도 이겨 볼만 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기는 해요. 경기가 조금 안 풀렸던 것도 있고 트레이 터너가 거기서 거시기 했던 거. 송구가 조금 빗나가서 진짜 요만큼 차이로 세이브 됐잖아요. 이제 거기에서 4실점이 나왔는데 거기서 조금 경기가 좀 안 풀렸던 것 같다. 제 예상대로 필라델피아가 2차전에 조금 더 좋은 빠따 집중력을 좀 보여줬는데 지금 하퍼나 지금 브라이스 하퍼나 걔 누구야 슈어버가 좀 깨어나질 못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조금 아쉽게 필라 입장에서는 느껴지는 것 같고요. 일단 원래 슈아버가 시리즈 둘 다 가을에 굉장히 잘하는 친구들이거든요. 둘 다. 근데 슈아버가 원래 첫 시리즈에서 조금 좀 시동이 좀 늦게 걸리는 케이스가 많았어요.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있는 것 같고. 이제 그런 거 저런 거 다 떠나서 이제 브레이크 스넬이 워낙 공이 좋았던 것도 있는 것 같고. 어쨌든 거의 제 예상대로 경기는 나오기는 했습니다. 그죠? 제가 어제 분석해서 드렸던 말씀은 러자도가 생각보다 많이 괜찮은 친구다. 저는 스넬이 워낙 좋은 폼에 있지만 비슷하게 비벼볼 만하고 그렇다고 하면 불펜 싸움에서는 한번 필라가 해볼 만하다. 이런 게 제 분석이었고 어느 정도 제 분석대로 좀 나왔던 것 같고요. 일단은 미러는 제가 원래 이게 필라델피아 1하고 미러 오바를 봤던 경기예요. 당연히 미러 오바를 본 이유가 뭐냐면 뭐 일단은 당연히 저 이마나가가 나오니까 그런 거고. 근데 이마나가 나오는 쪽에서는 컵스가 불펜을 지금 굉장히 아껴놓은 상태고 불펜을 다 갖다 박을 생각을 할 거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래부터 흔들린다 싶으면 바로 어차피 뒤가 없기 때문에. 근데 그런 운영을 하질 않더라고요. 오늘 보니까. 그리고 그런 거는 조금 의외였고요. 카운셀 감독이 왜 저러나 싶을 정도기는 해. 내가 카운셀이라면은 난 솔직히 이만학을 안 낼 것 같고 나는 오히려 콜린 레아를 낼 것 같아 그냥. 콜린 레아를 써보고 불펜을 다 갖다 박는 요런 운영을 해볼 것 같고 워낙 이만화가 지금 안 좋고 상대 전적이 좋은 것도 아니기 때문에 근데 저는 불펜 운영은 조금 이해가 안 되기는 해요. 그런 점이 좀 있는 것 같기는 하고요. 그래서 원래는 이제 오바를 받다가 저기 호트는 부상일 거예요 아마. 부상인 걸로 제가 알고 있고 마지막 막 등판할 때 조금 어디가 안 좋아서 이닝 중간에 막 내려오고 그랬던 걸 제가 기억하거든요. 그렇고 일단은 이거를 근데 언더로 바꾼 근본적인 원인은 프리스터거든요. 프리스터가 원래 어제 제가 낮에 확인을 했을 때는 선발로 이름이 안 올라왔었어요. 팬그래프에서. 애슈비는 어차피 뭐 오프너잖아. 그래서 뒤에 누가 붙는지가 중요한데 일단은 아무도 안 나오는 프리스터가 선발로 예정이 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하면은 아마 미저라우스키 아니면 체드 패트릭이 나올 가능성이 높았어요. 근데 어제 저녁에는 프리스터가 또 올라왔더라고. 체크가 돼 있더라고. 그래서 선발로 나오나 싶어가지고 원래 오바를 봤던 거를 좀 이제 프리스터 때문에 언더로 좀 마음을 틀었던 딱 그거였는데 근데 사실 프리스터가 안 나온 거는 차치하더라도 컵스가 불펜 운영을 졌다고라는 거는 저는 납득이 안 되고 어차피 거기서 터질 거긴 했네요. 예. 아무튼 뭐 일도 잡았는데 조금 좀 아쉽기는 했다. 그래도 뭐 주력은 하나 푸근하게 들고 올 것 같네요. 주력 들어오면 수익 구간이죠. 자, 오늘 주간 경기들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삼성하고 NC 경기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는 NC가 승리를 거뒀고요. NC가 뭐 대단합니다. 그렇죠? 지금 좋은 기세를 좀 이어가고 있다. 이런 거고요. 일단 NC가 이제 타격감이 좀 안 좋은 상황에서는 불펜의 힘으로 많이 이겨냈었고, 근데 최근에는 그 뭐야 빠따의 사이클도 조금 올라오면서 그죠? 빠따 사이클도 오면서 좋은 흐름을 계속 타고 있다. 뭐 이런 거고요. 일단 삼성 같은 경우에는 원래 이제 제가 이제 길게 쉬고 오면은 시리즈 첫 번째 경기에서 빠따가 좀 안 좋을 수 있다. 그런 얘기를 좀 많이 드렸었고 그 케이스가 나왔던 게 뭐 시애틀이라든지 필라델피아도 약간 그런 게 없지 않아 있었죠. 그죠? 부분들인데 근데 삼성은 여기에 해당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삼성은 경기를 계속 했기 때문에, 그죠? 예, 그냥 어제 뭐 구창모가 잘 던졌고, 그리고 경기 초반에 찬스를 못 살렸고, 예, 병살타들이 나오면서 이제 이런 부분들에서 좀 저기를 했던 것 같다. 지금 뭐 채팅창에 김영준이하고 이제 뭐 박건우 얘기가 좀 나올 수 있는데 그거는 뭐 저도 모르죠 당연히. 예, 일단 뭐 경기 중간에 어제 교체가 됐고 그랬고 뭐 아시다시피 근데 뒤가 없기 때문에 최대한 쓰려고는 할 겁니다, 그죠? 지금 오늘 메이저도 그랬잖아요. 오늘 제가 2명 못 나올 가능성이 크다고 말씀을 드렸죠. 잭슨 추리오하고 미러키, 예, 그리고 베이더, 예, 필라델피아 중견수죠. 근데 일단 베이더는 대타로 한 타석 나왔고 잭슨 추리오는 그냥 나왔더라고요. 예, 여기 햄스가 조금 불편했는데 이 양반은 나왔고. 그래서 뭐 다들 아시다시피 어지간하면 나옵니다. 어지간하면 나오는데 그거는 어지간하지 않은지 어쩐지는 저희가 알 수가 없죠. 일단 오늘 뭐 검진을 한다고 하는데요. 그 부분이 뭐 중요할 것 같긴 합니다. 일단은. NC 쪽에서 지금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진짜 제일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예, 저는 가을 야구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스태미너하고 체력이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나 투수들. 예, 근데 지금 NC가 지금 뒤가 없는 경기를 계속 하고 있잖아. 이거는 분명히 누적되고 있는 데미지가 저는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이 데미지가 지금 어느 정도 수준에 가 있는지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최근에 일정들이나 최근에 선발들과 불펜들이 돌아간 것들 일정을 좀 감안을 하고 고려를 했을 때는 저는 그래도 데미지가 쌓여 있는 거는 당연한 건데, 예, 지금 뭐 야수들도 여기저기 아프잖아요. 당연한 건데 생각보다는 조금 더 여력이 있을 수 있겠다. 이 정도 생각 정도는 좀 하고 있어요. 예, 특히나 이제 불펜 쪽은 좀 돌려볼 여유가 좀 있기는 있다. 이런 거고요. 일단 삼성도, 예, 뭐 아시다시피 홈발도 워낙 좋은 팀이고, 예, 그리고 어제는 뭐 경기 초반에 이제 병살타나 이런 흐름적인 부분도 있었고, 오늘 알렌이기 때문에 삼성의 어떤 빠따, 이런 것들이 조금 더 원활하게 좀 돌아갈 가능성이 있기는 있어요. 그런 것도 뭐 가능성은 열어놔야 될 것 같고. 자, 일단은 올 선발은 원태인입니다. 원태인 같은 경우에는 올 시즌도 이제 무난했고, 역시 뭐 원태인이다, 뭐 싶은 생각이 좀 들만한, 예, 그런 피칭들을 많이 해줬어요. 올 시즌 특징이라 할 만한 거는, 원태인이 올 시즌 볼질이 정말 극단적으로 좀 낮았거든요. 그죠? 원태인이 원래 체드 패트릭까지 나왔네, 밀어. 예, 그냥 1+1+1으로 붙여서 하는구나. 이거 오바가 맞는데, 씨. 아무튼 원태인은 올 시즌에 이제 볼넷을 극단적으로 좀, 낮게, 보낸 부분이 어떤 올 시즌의 특징이라고 볼 만한 것 같고, 원래도 뭐 제구력이 좋은 선수긴 한데, 올 시즌 유독 좀 낮기는 낮았어요. 예, 그런 부분이 특징이다. 이런 거고. 올 시즌도 뭐 아주 잘했다. 예, 크게 문제 없다. 근데 시즌 후반에 좀 폼이 조금 좀 아쉬웠어요. 최근 5경기를 보면은 다 뭐 얼추 컬스를 찍기는 찍었거든요. 근데 자책점을 보면은 3점, 3점, 2점, 4점, 1점, 평균 실점이 거의 2에서 3점 정도 간다는 거. 그리고 최근 5경기에서 런을 3방이나 맞았다는 거. 이런 부분들은 좀 리스크라 좀 볼만한 것 같고요. 뭐 긍정적인 부분도 있습니다. 일단은 뭐 NC 상대로 작년에 2경기, 올해 2경기 이렇게 등판을 했는데 전부 승리 투수가 됐어요. 예, 전부 승리 투수가 됐고 자책점은 2점, 2점, 3점, 1점이니까 평균 2실점 정도 한 거죠. 근데 생각보다 꽉 피칭에는 조금 성공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들. 예. 그리고 또 긍정적으로 볼 요소는 일단 9월 26일 위에 올라가 있는 팀들의 최대 장점은 이거거든요. 예, 선발들이 길게 쉬고 논다는 거. 예, 이런 부분들은 당연히 좋게 봐줄 수 있는 요소입니다. 거의 2주 정도 쉬고 오는 거기 때문에 메리트가 있다. 원태인 지금 NC가, 예, 워낙 이제 기세가 좋잖아요. 예, 야구는 또 기세빨로 또 갈 수도 있는 거고 분위기빨로 갈 수도 있는 거고 NC가 지금 어제도 뭐 상대 전적에서 괜찮은 또 후라도도 패기도 하고 기세가 워낙 좋은 시점이기 때문에 원태인 역시 뭐 꽉 피칭은 좀 힘들 거라고 보지만은 역시나 원태인 그래도 콜스급 안에서는 기대감이 있다. 근데 관건은 이닝이에요, 이닝. 그죠? 아시다시피 삼성의 불펜은 리스크가 지금 NC보다는 굉장히 크고 체급 차이가 솔직하게 좀 난다고 보여지기 때문에 원태인이 6이닝을 끌어줄 수 있냐, 또는 더 이상 해줄 수 있느냐. 사실 6-3 정도 하면 저는 경기가 조금 애매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보거든요. 그런 점들이 좀 포인트다 볼만하겠죠. 반대 선발은 로건 알렌이고요. 저는 사실 어제 경기를 보면서, 그리고 지금 일정이라든지 불펜 일정까지 감안을 했을 때 저는 NC가
지금 사실 5위 팀이 4위 팀을 업셋한 게 딱 한 번밖에 없잖아요. 그죠? KT가 두산 상대 저 작년이었나요? 예, 그 딱 한 번밖에 없고 아시다시피 이게 뒤집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만은 첫 번째는 1승을 먼저 주고 시작한다는 거.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거의 일정 문제나 스태미너 문제라고 봐요. 저는 크보 같은 경우에는 시즌 말까지 항상 4위 싸움, 5위 싸움이 끝나지 않은 케이스가 너무너무 많잖아요. 그죠? 거의 그래 왔어. 사실 지금까지는.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경기를 바로 이제 해야 된다는 이런 부담들 때문에 스태미너 문제가 좀 있을 수 있는데 일단은 B나 이런 것들이 NC 쪽을 좀 나는 웃어줬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런 면에서 이런 스태미너 문제는 생각보다는 저는 조금 더 배터리가 남아 있지 않나. 그 정도 좀 보고 있기는 해요. 그래서 저는 오늘 경기의 최대 관건은 그냥 로건 알렌이 경기를 비벼줄 수만 있다면 저는 NC가 해볼 만한 경기가 된다. 충분히 해볼 만한 경기가 된다.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알렌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이 양반이 좀 상태가 좀 많이 안 좋아요. 그죠? 예, 지금 최근에 10경기 보면 7.5이니까 이거 뭐 휴먼이 아닙니다. 예, 근데 희망적으로 볼만한 요소는 그래도 원정에서 조금 나았다는 거. 예, 근데 오늘 라팍은 처음 가기 때문에 데이터가 없거든요. 예, 이런 부분 조금 아쉽고 최근 10경기 7점대인데 원정에서 최근 10경기는 4.11로 조금 나았다는 거. 삼성은 홈에서만 두 번 만나서 4실점, 3실점으로 조금 좀 안 좋았습니다. 아무래도 뭐 선발 쪽에서는 당연히 원태인한테 좀 밀린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일단 감독 인터뷰를 보니까 알렌이 어제 경기도 준비를 했었고 어제 뒤에도 대기를 했었어요. 이러면은 정상 컨디션도 아닐 가능성이 높거든요. 예, 알렌도 지금 29일 날 쉬고 오늘 등판을 하는 거니까 휴식은 충분했다. 뭐 이런 것들이 있기는 한데 어제 경기를 중간에 대기를 했다라는 것은 요거는 정상 컨디션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 이런 부분들. 그래서 오늘 기준점이 9.5까지 가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 라팍 경기기도 하고. 예. 그리고 이제 그 이호준 감독 인터뷰를 보면은 톰슨은 뒤에다 이제 못 붙일 가능성이 조금 커 보입니다. 붙인다면 뭐 1이닝 정도 말씀을 하시는데 뭐 생각보다 쉽지 않을 것 같다. 뭐 그런 얘기 정도 하시고 뭐 뒤에 일단 뭐 나머지는 뭐 붙일 자원들은 나머지는 뭐 다 붙일 수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인터뷰를 언급 안 한 양반들은. 그래서 이제 관건은 원태인이 마운드에서 내려가는 시점에 몇 점 차까지를 만들어 놓을 거냐. 저는 이 부분이 관건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맥락에서 조금 알렌이면은 손이 멈칫하는 거는 있는데 저는 그래도 오늘도 NC가 해볼 만한 경기가 아닐까. 불펜을 일단 돌려볼 만한 불펜들이 충분히 있다라는 점. 오늘 컵스 경기하고 비슷한 맥락이거든요. 근데 컵스는 나는 솔직하게 불펜 운영을 왜 저렇게 했는지는 이해는 안 되고 이 불펜 운영, 교체 타이밍 이런 것들이 또 중요할 거라고 생각하고 LC가 충분히 붙여볼 양과 질은 지금 불펜이 있다. 저는 이렇게 판단을 하기 때문에 오늘도 LC 역배 프렌 9.5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경기는 농구 한 경기고요. KT 소닉붐하고 울산 모비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농구 꽤 잘 한다고 자신 있게 항상 말씀을 드렸고 어제 정관장 승에다가 오바를 봤는데 팅팅쇼가 너무 나오기는 했어. 그죠? 한 2점 차인가 3점 차로 언더가 뜨기는 했고요. 오늘도 한번 농구 잘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올 시즌 농구는 형들 주간에 평일에는 한 경기밖에 없더라고요. 이러면은 이제 장난질 나오기가 조금 좀 좋을 수는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농구 흐름은 그냥 정배 흐름대로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근데 주간에 일단은 뭐 배구랑 엮어서 가야 될 것 같고 한 경기라서 좀 장난질 나올 수 있는데 지금까지는 좀 무난무난한 흐름이에요. 계속 그냥 뭐 보이는 대로 좀 많이 주는 이런 흐름이니까 그런 흐름대로 일단은 좀 가야 될 것 같고요. 일단은 KT 소닉붐 보겠습니다. 개막 후 1승 1패를 했고요. KT 특유의 어떤 작년의 모습하고 크게 달라지질 않았어요. 지금 그죠? 팀적인 스쿼드도 사실 용병 좀 바뀐 거랑 김선영하고 저 허운 바뀐 게 다기 때문에 큰 차이는 나지는 않는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작년에 보여줬던 홍원정에서의 차이도 이제 비슷비슷하게 나오고 있고 KT는 어떤 팀이죠? 기본적으로 수비 약호가 아주 좋은 팀이고 야투 효율이 좀 떨어지는 팀이고 작년에는 용병이 좀 아쉬웠고요. 올해는 김선영으로 갔기 때문에 조금 더 이제 트랜지션 을 빠르게 할 수 있는 그런 농구를 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거고 포워드진이 아주 장점인 팀이죠. 포워드전에 이제 뭐 문정현이라든지 뭐 문성건이라든지 하용기라든지 수비 좋은 양반들이 있고 야투 효율이 이제 가장 중요한 부분일 것 같은데 일단은 용병들이 지금 폼이 괜찮은 데다가 개인기들이 좀 좋은 양반들이기 때문에 그런 기대치가 좀 있기는 있고 뭐 까골랑아이나 박준영 득점 볼륨을 채울 수 있는 국내전들에 대한 기대치도 있고 근데 일단 두 경기는 그냥 KT스러웠어요. 작년하고 크게 다르지는 않았다. 리바운드 장점이 있었고 홈에서는 괜찮았고 원정 가면 득점력이 좀 아쉬웠다 이런 거고 제가 이제 직전 경기에서 좀 리스크를 뽑았던 부분들이 경기에서 어느 정도 좀 드러나기는 했거든요. 그죠?
일단은 KT가 문성곤이라는 선수가 뜨기 때문에 이 양반이 있기 때문에 다른 선수들이 3점을 잘 꽂아줘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스페이싱이 진짜 극악이거든요. 예, 공간이 안 나와. 왜? 문성곤은 세깅을 당하기 때문에 문성곤은 아시다시피 외곽이 없는 양반이거든요. 예, 그래서 이 양반 세깅 당하고 외곽이 좀 안 터지면 스페이싱 그냥 답이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지난 SK 경기에서 조금 드러났던 거고 그리고 페인트 좀 센 용병들 만났을 때 KT가 저는 좀 고전할 가능성이 있어 보인다. 그런 말씀 드렸었죠. 왜냐면 힉스하고 윌리엄스 이 양반들이 5번 수비에서는 누가 봐도 별로일 것 같은 느낌이 딱 들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도 좀 이제 드러났던 것 같고 근데 사실 지난 경기 원희가 말도 안 되게 너무 잘했기 때문에 뭐 이거는 뭐 누구 하레비가 와도 못 막습니다. 솔직하게 그죠. 말도 안 되긴 하더라고요. KT는 그냥 작년하고 그냥 비슷하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팀적인 왁구가 거의 비슷해. 일단 모비스가 작년 대비 좀 많이 아쉬워졌죠. 그죠? 아시다시피 모비스도 지금 1승 1패를 하기는 했는데 모비스는 작년하고 팀이 완전히 체질이 달라졌다. 이런 부분들이 특징이죠. 모비스는 어떤 팀입니까? 수비를 뒤지게 못해요. 이 양반도. 작년에 수비를 제일 못했던 게 장판인데 장판 뺨칠 정도로 수비를 못한단 말이야. 이 양반들이. 뭐 로테이션 막 수비 이렇게 뭐 헬프 가고 이런 것들이 워낙 손발이 안 맞고 기본 대인 방어 능력들이 다 떨어지고 근데 이제 작년에도 80점 주고 90점 내서 이기는 그런 팀이었는데 올 시즌에 이제 주포라고 할 수 있는 두 양반이 빠졌잖아요. 예, 까공에서 니콜슨하고 김낙현 빼진 거 맨키로다가 여기는 프림하고 이우석이 빠졌잖아. 예, 근데 일단 프림이 빠지고 온 양반이 저기 4번 용병이에요. 그래서 팀적인 왁구가 작년에 농구하고는 완전히 달라져 있다. 감독이 좀 바뀌기도 했고, 예, 그리고 올해는 이제 4번 용병을 써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렇다. 예, 그래서 이제 좀 그래도 전체적인 사실 팀의 스쿼드는 그렇게까지 나쁘진 않거든요. 그죠? 예, 일단은 뭐 박무빈이나 서명진 나쁘지 않은 가드진이죠. 예, 우석 빠진 거는 뭐 아쉽지만 뭐 옥종까지. 예, 그리고 올해 보강해온 이승현하고 예, 작년에 트레이드로 데려온 이대원 같은 자원들. 전체적인 팀의 왁구가 나쁘진 않은데 생각보다 첫 경기에서 너무 별로였기 때문에 기대감이 확 떨어지는 건 분명히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두 번째 경기에서는 어떻게 승리를 거뒀냐? 두 번째 경기에서 일단 외곽이 잘 터졌습니다. 희망편이죠. 사실 모비스의 희망편. 외곽이 14개나 터졌고 91.5%가 터졌습니다. 뭐 이거는 뭐 이제 너무 고점이 뜬 거라고 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렇고 이 경기 또 승리할 수 있었던 배경은 소노가 4번이 너무 약하거든요. 그죠? 4번이 너무 약한데 여기는 후벼팔 수 있는 자원들이 있죠. 모비스는 이승현하고 이대현 둘 다 뭐 포스트업 치면은 뭐 충분히 뚫어낼 수 있는 요런 매치업이었기 때문에 그런 매치업의 장점을 좀 살린 거. 근데 이거는 KT한테는 안 됩니다. KT는 4번, 3번, 5번 다 좋은 팀이기 때문에 요거는 KT한테 안 맥해. 그래서 3점이 이만큼 또 터지질 않는다고 하면은 저는 뭐 충분히 좀 고전할 가능성이 당연히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뭐 전체적인 팀의 왁구는 당연히 홈에서 경기를 하는 KT가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그 정도 경기인 것 같아요. 지금까지는 농구가 보이는 데를 좀 무난하게 주는 흐름이기 때문에 무난하게 일단은 가는 게 좀 맞다고 생각하고 전체적인 팀의 왁구 차이가 조금 난다 이래 보시면 될 것 같고 모비스가 좀 기대를 해볼 만한 부분은 직전 경기 외곽이 좀 시게 터졌다는 부분들 물론 이제 KT도 외곽 수비가 좀 좋은 팀인데 김선영이 들어와가지고 조금 그래요. 허원도 원래 수비가 좋은 선수는 아닌데 허운보다는 김선영이 난 수비가 더 구리다고 보거든요. 원래 SK가 김선영이 있을 때 외곽 수비가 구렸던 이유가 김선영 때문이에요, 사실. 그 똥을 이제 오재현이 좀 치우는 이런 그림인 거고, KT도 옛날에 이제 허운이 있을 때 이제 정성호가 똥 치우는 그런 그림인데, 아무튼 요 부분이 이제 조금 하나의 리스크지만은, 기본적으로 KT는 뭐 수비, 외곽 수비도 좋은 팀이기 때문에 저는 KT 승에 언어보가 약간 고민이 돼요. 지금 리그 자체가 오바 게임이 좀 많고요. KT 같은 경우에는 언더 팀이고 홈에서는 조금 득점력이 나오긴 하지만은 언더 팀이고 모비스는 오바 팀이거든요. 그래서 언더 팀, 오바 팀이 만났을 때 조금 이제 계산이 좀 어렵기는 한 것 같은데 일단 모비스가 직전에 외곽이 좀 많이 터진 거 그런 부분들 좀 감안은 해야 되겠지만 저는 그래도 언더 쪽으로 좀 마음이 더 가는 것 같습니다. KT 승 언더 이렇게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간 두 경기 간단하게 알아봤고요. 두 경기다 보니까 좀 쓸데없는 잡설이 좀 많았던 것 같긴 하네요, 여러분들 그죠? 명절 연휴 즐겁게 잘 보내시고요. 최근에 꾸준하게 좋은 흐름을 또 달리고 있으니까 또 많이들 구매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감사합니다.